안녕하십니까. 재료과학과 물성에 의해 발표를 하게 된 예과 2학년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논문은 구주차 소음 논문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는 현재의 탄성계수를 바로 인지한다 라는 논문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 Stiffening hydrogels to prove short and long-term cellular responses to dynamic mechanics 라고 하는데 해석을 좀 해보면 하이드로젤, 이게 이제 세포 실험에서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고요. 그 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스티픈,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티프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프트하고 부드러웠는데 그것을 스티프하게, 즉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과 긴 기간에서의 세포의 반응을. 근데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역동적인 물리적 특성에 대한 반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역동적인 물리적 특성, 다이나믹 메카닉스라는 게 바로 스티프닝이랑 이제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다이나믹 메카닉스라는 건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소프트했다가 스티프하게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biological process, 즉 생물학적인 과정이 자연에서는 역동적이다. 그리고 matrix stiffening,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매트릭스,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stiffening, 견고해질 때 이제 견고해진다는 건 탄성계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견고해질 때 그것은 결정적이다. Development, wound healing, and disease. 이게 이제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 biological process겠죠. 즉 생명활동. 이 생명활동에 결정적이다. 이 탄성계수가.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인비트로 모델스, 즉 세포 실험 모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세포 실험 모델에서는 정적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다이나믹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세포 실험에서는 정적이다. 자연에서는 이제 소프트한 환경이 스티프하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세포가 그거에 따라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데 이제 실험실에서는 그거를 구현하지 않았다. 정적이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신 분이 스텝 와이즈 어프로치를 도입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스티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프닝. 즉 소프트한 환경에서 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 환경을 견고하게, 스티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텝 와이즈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이트, 미디에이트 크로스 링킹은 바로 이 스티프닝을 하는 방법. 이제 빛으로 이제 그 재료의 어떤 그런 특성을 건드려서 이제 좀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재료를. 그렇게 해서 즉 하이드로젤,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스티프해졌다고 합니다. In the presence of cells. 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세포가 원래 부드러운 곳에서 자라고 있는데 견고하게 만들어줬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스티프닝 하이드로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다이나믹 체인지가 일어난대요. 거기서. 즉 원래는 소프트했다가 스티프하게 빠르게 바뀐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을 했는데 뼈와 지방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바이포텐셜 미디어를 이제 제공을 했고 거기서 이제 HMSC 즉 휴먼 MSC가 자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휴먼 MSC를 관찰한 거죠. 반응을. 이게 기질이 스티픈 될 때, 즉 휴먼 MSC가 소프트한 곳에서 스티프하게 바뀌었을 때, 즉 걔네들이 자라는 곳의 탄성 계수가 높아졌을 때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관점에서 보냐면 스프레딩, 세포가 펴지는 것, 그리고 세포의 견인력, 그리고 이제 세포의 이제 운동성, 그리고 세포의 확산, 그리고 세포의 분화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오른쪽은 그 세포를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부분인데,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은 지금 이런 H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를 메타크레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하라는 게 탄생했는데 이제 메하라는 게 탄생했는데 거기다 DTT를 첨가해서 이제 처음에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든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하라는 환경에 이제 DTT를 첨가를 해서 이렇게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소프트한 기질을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 라이트에 노출이 되면은 그게 이제 스티픈 된다고 합니다. 즉, UV에 노출되면 레디칼 되면서 이게 소프트했다가 스티프하게 바뀐다고 해요. 이 크로스 링킹을 통해서. 지금 이게 크로스 링킹 같은데, 이 크로스 링킹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 즉, 원래는 소프트했는데, 거기다 이제 UV, 좌회선을, 이제 UV를 쪼여주면은 이제 그게 스티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short-term HMSC, 즉 짧은 기간에서의 HMSC의 반응인데 이제 스티픈 됐을 때, 소프트한 곳에서 스티프한 곳으로 환경이 바뀌었을 때 HMSC가 짧은 기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설명한 내용인데, 이제 HMSC가 소프트한 곳에 놔두면은 이게 동그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프한 곳으로 보내면은 얘는 스프레드 된다. 그러니까 즉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소프트한 곳에 놔두면은 얘는 동그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스티프한 곳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이제 쭉 펴진다는 거죠. 세포가. 그 다음에 라운디드 된 얘가 있었는데 HMSC가 있었는데 얘가 바뀌었다. 그리고 펴졌다. 뭐에 반응해서? 스티픈에 반응해서. 즉 기질이 스티프하게 바뀌면 소프트하다가 스티프하게 바뀌면 얘는 이렇게 펴진다 라는 거죠. 즉 이 그림에서 또 다시 보시면은 원래는 소프트했는데 얘를 소프트 투 스티프, 아까 이제 전 화면에서 봤었던 그 UV를 쪼여서 그렇게 이제 바꾼 그런 소프트 투 스티프를 이렇게 바꾸면은 얘가 이제 쭉 펴진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 에리어가 소프트한 배지에서 자라는 셀 에리어가 더 넓어졌다. 그리고 많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게 얘를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좀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프트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스티프한 것으로 바꿔줬을 때는 얘는 이렇게 이제 셀 에리어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인다 세포가.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증가한다. 평균 세포 면적 그리고 이제 기질에서 많이 움직인다. 네, 그냥 앞에 있는 걸 한 번 더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 네, 그래서 short-term HMSC response 또 두 번째 이건데 지금 TFM이라는 건 traction force를 측정하는 기구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가 이제 세포의 주변 환경이 스티프 됐을 때 이제 얘가 끌린다. 즉 세포가 받는 견인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환경이 스티프해지면은 평균 트랙션, 세포가 받는 이 견인력이 이제 증가한다.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원래 스티프한 곳에서 자라던 세포까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였지만 이게 견인력이 이제 주변 환경이 스티프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색깔이 이제 견인력에 받는 정도를 이제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증명한 거죠. 리니어한 직선적인 상관관계가 이제 있다. 뭐랑 트랙션이랑 그 다음에 세포의 면적이랑 이제 세포가 받는 견인력, 세포의 견인력이랑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가 이제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줄기세포의 긴 기간에서의 반응인데, 이제 기질이 스티프 된 거랑, 그 다음에 스티프해지는 타임, 그게 이제 그거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일단은 14일 동안 바이포텐셜하게 이제 키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질이 스티프 될 때, 그 타임을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줬다. 그러니까 하루를 부드러운 곳에서 자라게 하다가 이제 스티프하게 바꾼 거. 그리고 이거는 3일을 부드러운 곳에서 자라게 하다가 스티프하게 바꾼 거고 얘는 7일을 부드러운 곳에서 자라게 하다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D1 같은 경우에는
스티프한 환경에서 자라는 시간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D7 같은 경우는 소프트한 곳에서 자라는 게 좀 이제 D1이나 D3보다 많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고, 대조 실험도 진행했다. 이제 계속 소프트한 곳에서 자라게 한 거, 그리고 계속 이제 스티프한 곳에서 자라게 한 거, 그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티프한 곳에서 자란 것은 ALP 그리고 OC, 즉 오스테오제닉, 그 좀 뼈세포로 분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소프트한 곳에서 자란 것은 이제 오일레드오랑 이제 이런 것들, 즉 지방세포로 분화한다. 이렇게 됐고, 즉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티프한 곳에서 자란 것은 지금 이제 뼈세포, 소프트한 것에서 자란 것은 이제 지방세포,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양상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ALP가 지금 파란색인데, 지금 스티프한 곳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파란색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같은 거는 이제 지방 성분인데, 이 소프트한 곳에서 자랄수록 이제 이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소프트한 곳에서 자란 것은 이제 지방세포로 많이 분화한다. 그 다음에 스티프한 곳에서 자란 것은 뼈세포로 많이 분화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long-term HMSC response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D7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즉 D7이라는 것은 7일 동안 소프트한 곳에서 키우다가 이제 7일은 스티프하게, 이제 7일차에 스티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14일을 이제 채운 것들, 즉 이제 앞에서 나왔던 D7을 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조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프트한 곳에서, 계속 스티프한 곳에서 키운 것들이랑 그 다음에 얘는 스티프된 거죠. 즉 소프트했다가 스티프하게 바뀐 거,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읽어보면은 이제 넓은 분포를 가진다고 합니다. 스티프에서 자란 것들, 즉 얘네들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티픈된 거는, 지금 스티픈된 거는 얘인 거죠. 얘. 즉 소프트했다가 스티픈된 거, 기질이 스티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개의 분포를 가진다. 즉 이렇게 두 개의 분포 양상을 가진다. 좁은 것은 계속 부드러운 배지에서 자란 거랑 비슷하다. 지금 얘랑 비슷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넓은 거는 계속 이제 견고한 곳에서 자란 거랑 비슷하다. 즉 얘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분포가 된다. 즉 좀 더 읽어보면 42%는 펴지지 않았다. 즉 얘가 지금 42%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일레드 O, 즉 이제 지방세포로 분화했을 때 가지는 그런 성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티포제닉 리니어다. 그러니까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그런 주기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8%는, 즉 펴진 세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ALP도 아니고 이제 리피드 드럼렛도 아니다. 그러니까 즉 뼈세포로 분화한 것도 아니고 얘는 지방세포로 분화한 것도 아니다. 그냥 분화가 안 됐다는 거죠. 분화가 안 됐다는 거. 즉 여기 나와 있습니다. undifferentiated population, 즉 분화가 되지 않는 집단이다. 즉 얘네들은 이제 분화가 되지 않는 집단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티포제닉 셀스, 즉 지방세포들은 이 리피드 드럼렛 포메이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즉 이 지금 라운드, 즉 아티포제닉 셀이죠. 얘네들은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유지된다.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분화가 되지 않았던 동그란 세포들, 즉 분화가 되지 않았던 동그란 세포들은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스티픈 된 다음에 하루가 지났을 때 이제
이제 펴졌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펴진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펴진 것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화가 되지 않은 이런 세포들이 이제 펴지기 시작하는 거죠. 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긴 기간에서의 줄기세포의 반응인데 여기서는 이제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3개의 약물을 투여하고 하나는 투여하지 않아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가 관찰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것은 얘는 D7인가 D7. D7이라서 7일은 소프트에서 키우고 7일은 스티프에서 키운 그런 이제 줄기세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디포제닉이랑 이제 오스테오제닉이 이제 골고루 이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런 약물을 투여하면은 지금 얘는 세포가 펴지는 것을 방지한대요. 즉 세포가 펴지는 걸 방지하니까 당연히 오스테오제닉이 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푸른색이 안 보이죠. 푸른색이 안 보인다는 거는 이제 뼈세포가 지금 뼈세포로 분화가 안 됐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분화가 안 된 것들도 있고 뼈세포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디포제닉이 거의 80% 정도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약물을 투여하면은 얘는 지금 뭐 마이오신 제너레이티드 뭐 사이토스켈레타 텐션 뭐 이런 뭐 텐션을 좀 금지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가 얘를 첨가했을 때는 이 세포가 스티프닝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펴집니다. 살짝 펴져서 약간 얘랑 좀 비슷하게 되지만 이제 ALP를 보이진 않는다. ALP를 만들진 않았다. 즉 뼈세포로 분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살짝 펴지긴 했지만 이제 얘가 뼈세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지금 이런 약물을 처리했을 때도 이제 오스테오제닉 그 뼈세포로의 분화가 지금 줄어들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처리했을 때도 뼈세포로의 분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 생긴 거는 얘랑 좀 비슷한데 이제 뼈세포로의 분화가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래서 temporal changes, 즉 시간에 따른 어떤 이제 줄기세포가 자라는 그런 환경의 변화, 즉 소프트했다가 스티프해지는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런 변화가 조금 간과됐었다. 대부분의 세포 실험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좀 간과됐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스티프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뭐 분화하는 상태에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 링킹 테크니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만들었던 자외선을 쪼여서 크로스 링킹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한 환경을 스티프하게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세포 실험을 좀 자연에서와 좀 비슷하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